부분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분적인 합을 구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물론 합 외에도 다른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이 그룹별, 이 그룹이라는 게 바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분, 그룹 이렇게 나눠서 무언가를 갖다 집계를 하겠다라는 거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합계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겠다. 그래서 부분합, 그 부분은 바로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부분합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그룹별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룹별로 헤쳐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분합 기능을 하기 전에 선행 작업으로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오름차순으로만, 내림차순으로만 이렇게 또 뻥을 쳐요. 조심하시고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이 없어요. 부분합에서는. 하지만은 반드시 그룹별로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룹별로 모이게 하는 기능이 바로 정렬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이제 개요 기호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요라는 게 윤곽선하고 같은 뜻이에요. 윤곽선. 이전 버전에서는 윤곽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개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개요로 나올 수도 있고 윤곽선으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개요, 윤곽선. 개요 기호를 이용해서 하위 목록의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계산된 항목을 해당 그룹 위쪽에 표시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쪽에 많이 표시를 하는데 위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뻥을 치겠죠. 조심하셔야 되고. 많은 양의 데이터 목록에서 다양한 종류의 요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 가게 되면 부분합이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 대화 상자를 실행한다라는 거고,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용할 함수, 지금 여기거든요. 사용할 함수 합계인데, 제가 서두에 부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합을 제일 많이 쓰니까 부분합이라고 하는데, 합계에도 평균, 당연히 합계가 되면 평균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숫자 개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게 다 되는데요.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분산, 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안 되는 걸 물어봅니다. 백분율 안 돼요. 중간값을 다른 말로 중위수, 그 다음에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최빈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순위, 랭킹 안 되고요. 절대 표준 편차, 여기 표본 표준 편차잖아요. 근데 절대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뻥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 홍보부, 개발부, 홍보기획, 홍보인사, 개발, 홍보기획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룹별로 묶어야 되니까 얘를 뭘 해야 된다?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에 와서 정렬을 먼저 합니다. 정렬,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럼 개발부, 기획부, 인사부, 홍보부 해쳐 모였죠. 이렇게 그룹이 된 거죠. 이랬을 때 개요 그룹에 가서 부분합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룹화할 항목은 당연히 부서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명, 컴일반, 엑셀 점수 갖고는 그룹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명이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합계 외에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곱, 숫자 개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우리는 합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부서명, 성명은 텍스트니까 더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 컴일반하고 엑셀 점수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할 때 이전에 만들어 놓은 값을 대치하고 하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처음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거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예요. 얘를 갖다가 해제를 하게 되면 위에 표시가 됩니다. 아까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과목별 개발부의 컴일반의 합계, 엑셀,
합계, 과목별로 이렇게 합계를 구해준다라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1, 2, 3 이런 것들이 개요기호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또 뭐가 잘 나오냐면 1번 1 총합계가 나오죠. 2 그러면은 부서별 합계, 그다음에 3 전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 숫자가 커질수록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감춰주고, 더하기 누르면 보여주고, 마이너스 누르면 감춰주고,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누르게 되면 다 감추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주면 또 나타나는 거고, 플러스 누르면 나타나고, 그러니까 플러스 안에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플러스 클릭하면 마이너스로 되면서 다 보여준다. 요게 개요기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이 데이터가 다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부분합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또 데이터가 삭제된다라고 또 뻥을 치겠죠. 바로 그겁니다. 또 한번 갈까요? 확인, 합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부분합, 요번에는 평균을 가겠습니다. 평균.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지금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합계가 없어지고 평균이 되는 거고, 얘를 갖다가 해제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균, 합계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네, 부분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